자, 김경수 유죄, 이낙연 살았다. 어저께 광화문의 만두집에서 아까 후배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랬어요. 정말 지금 김경수는 잠을 잘 수 있어도 이낙연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다. 응? 김경수가 만약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면은 그걸로 이낙연에는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낙연을 뭐 도와줄 것처럼 막 웃고 있었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재정처럼 막 애교 부리던 여자들도 싹 돌아서서 아마도 김경수 앞에 줄이 그냥 쫙 늘어설 거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지금 김경수보다도 잠 못 이루는 게 이낙연이다.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동감을 했습니다. 자,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다 얘기 다 됐고 또 언론계에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다 말씀드렸죠. 근데 이제 어저께 그 후배들이 진짜 선배 이낙연이는 어떤 사람이냐 뭐 그렇게 사악하거나 뭐 악랄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? 그러면서 뭐 초상집에 갔는데 이낙연이가 쓴 이렇게 자서전을 또 자기한테 줘서 그날 잠이 안 와서 읽어봤는데 이낙연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절하게 뭐 이런 어린 시절 그다음에 8남매나 되는데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또 그 아버지가 처벌 들인 거예요.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라. 이래가지고 이낙연이가 이제 그땐 철없어가지고 뭐 어머니의 가슴 아픔을 몰랐다 이겁니다. 그리고 이낙연이가 8남매 중에 그러니까 장남이고 그래서 자기는 딸기고 토마토고 이런 거는 빨간 거밖에 못 먹어봤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받들어 준 거죠. 그래서 그 이낙연이 엄마가 워낙에 이제 이 초첩,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의 바람기에 이제 시달렸는지 이랬다는 거예요. 며느리를 맞았을 때 이낙연이 와이프한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울 일은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. 뭐 그런 에피소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낙연은요. 경수가 이제 무죄가 됐으면은 낙동강 오리알 될 텐데 경수가 유죄가 돼갖고 오늘 하루 종일 노래 막 흐느적거리면서 다닐 겁니다. 그래서 저보고 이낙연이 어떤 사람이냐. 그래서 우리 니스씨님은 페이스메이커다. 그런데 제가 그냥 그릇이 작아.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. 저는 이제 막 그릇이 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재를 별로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한 완벽주의자인 거예요. 그리고 그 동아일보에 있을 때도 뭐 500자를 써라. 그러면 딱 500자 이렇게 맞춰야지 되는. 왜 그 각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, 여러분. 그 서장훈이처럼 냉장고에 음료수도 이렇게 쫙 각 맞추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. 그리고 자기 원고 고치면은 부르르 떨고 참 그릇이 작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낙연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였어요. 너무 라떼 아저씨다. 그러니까 그 도쿄 특파원 때 같이 이렇게 3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또 8년을 만났어요. 근데 저는 그 아저씨한테 너무 놀란 게 옛날에 부르던 노래 그대로 부르고 옛날에 했던 아재 개그를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발전하지 않는 사람, 어제의 얘기만 하는 사람, 이런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. 자, 그러면은요. 이제 이낙연의 이 친문 양자 이게 이제 이낙연의 말하자면 이제 스테이터스 지금의 현실이죠. 그래서 이낙연은 자기가 친문의 양자로 들어서 이 핏덩이보다도 적자인 그 누구보다도 내가 문재인한테 말하자면은 충성을 다 바쳐야 된다. 그래서 요즘에 이낙연에 대해서는 아이고 당대표 된 게 저거 이낙연이 독배든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일단 그렇죠. 이낙연이 무조건 청와대 비비고 윤석열 막 깨고 추미애 편들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기자했던 애 맞아? 정말 기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양심 없이 이럴 수가 있나. 어저께도 이제 기자 선후배들 후배들하고 제가 있으면서 우리가 막 기자들이 정말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렇다고.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직업을 가졌죠. 근데 참 이 애정이 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였어요. 순수함과 그 다음에 사명감 이거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. 그런데 이낙연이가 지금 당대표를 받은 거는 말하자면 독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낙연으로서는
이거는 축배를 들었다.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왜? 내가 양자지만은 친문에 말하자면 친자식보다도 더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내가 팔 걷어 붙이고 그 다음에 막 이 문재인을 위해서 싸우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다. 즉 국무총리 때 폼 잡으면서 엄중히 말하자면 뭐 이러면서 자기 스타일리시하게 그 총리로서 문재인을 이 백업할 때 하고 이제는 당대표로서 말하자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백업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는 꼭 대선 후보가 된다.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친문에 이 친자인 이 바둑이가 무죄가 나오면은 아무리 해봤자 이제 자기는 쫓겨나는 거죠. 파양당하는 거죠. 집에 가시게 해?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낙연은 어저께 아마 잠을 못 잤을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좋아서 아마 입이 아마 여기 걸렸을 겁니다. 또 이 인간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어떤 때는 감추지 못해요. 굉장히 뭐라 할까 속물스럽다고 할까. 자 어쨌든 이제 이낙연은 이제 발 뻗고 이제 오늘 이제 갈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좀 바꿔주시겠어요? 네 자막 좀.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 이낙연, 이낙연 대 이재명의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물음표를 해놨죠. 자 이재명도 싫고 이낙연도 못 믿고 이게 아마도 문재인의 속사정일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이낙연은 이제 호남의 등을 얻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낙연은 지금 자기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자꾸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은 지금 엄청나게 충성을 다하지만 이낙연의 인품이라든가 그 이낙연의 이 처신이라든가 뭐 정말 캐릭터를 보면은 아마 문재인이 멍청하고 뚱멍청이라고 하더라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. 저 자식 저 시키 만약에 내가 레임덕이 확 오고 여러 가지로 막 뻥뻥 다퉈지면은 언젠가는 내 등에 칼을 꽂을 녀석이다. 이게 이제 이낙연에 대한 이 문재인의 생각이죠. 못 믿을 사람. 그리고 문재인은 정말 호남 사람 싫어해요. 그래서 호남 사람한테는 절대로 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가?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죠. 이재명에 대해서는 경선할 때 송가혁한테도 정말 양념 범벅이 됐던 이 문재인.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독설에 대해서 아주 몸소리가 쳐지는 이 문재인인 거죠.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정희하고 둘이서 이렇게 막 불꽃 칠 때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심판 노릇하면서 찍소리도 못한 이 문재인이 그 이낙연한테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특히 양념 범벅 이 대깨문대 말하자면 송가혁하고 아주 피비린 혈투를 치렀기 때문에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. 쟤는 절대로 안 돼. 그리고 친문들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쟤는 했다가 이 등에다가 칼을 꽂히게 이낙연이면은 이재명은 우리가 왜 무슨 저기 공포 영화라든가 조폭 영화에 보면은 산채로 묻으면서 왜 요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삽질하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해놓을 거다. 이게 제가 한 친문한테 들었어요. 친문 인사인데 뭐 옛날부터 알고 있던 분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집어넣고 여기까지 묻을 그러고도 남을 게 이재명이다.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칼을 뿌두두둑 갈죠.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 이낙연.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요. 굉장히 지지율 차를 벌일 겁니다.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의 경우는 딴살림까지 차릴 생각을 하고 대선에 대해서 이재명이 야 이번에 내가 좀 참으면서 다음번을 기약해? 아니야. 이번이 마지막이야.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앞으로의 행동거지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사람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이낙연은요.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. 뭐 이렇게 막 뿌릴 것도 없는 거죠. 지금 당대표니까. 근데 도지사란 말이에요. 이낙연은. 줄 자리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러니까 맨날 광고하고 미국에다가도 뭐 자기네가 뭐 잘한다고 광고하지 않습니까? 웃기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음표를 했는데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?
둘 다 마음에 안 들을 경우 친문들이 어떻게 할 건가? 조국과 아마도 유시민이 남아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조국에 대해서는 너무 상처가 많고 또 조국이 이 친문 쪽에서도 저 정도로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은 이거는 힘들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. 유시민 카드는 아마 꼭 쥐고 있을 겁니다. 왜? 유시민은 TK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이 경상도를 아주 좋아하고 경상도가 나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재인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카드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남자들, 20대 남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은 아마도 유시민 카드를 슬쩍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떼 빼고 강내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럼